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기본서로 나가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서 보실 때 전체적으로 뭘 배울지 미리 한번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뭐라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려면은 1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왜? 거기 있는 문제들 풀어줘야 되고 거기서 왜 넘어갔는지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반 교재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요약되어 있는 거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아까 그 교재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또 다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력발전소 연료비 특성 할 때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게 기존에 이제 책에 보시면은 뭐 ELD에 대한 전력계통의 이제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연료비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발전단 효율, 송전단 효율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송전 손실 무시 경제 배분, 송전 손실 고려. 그래서 송전 손실 아까 이게 그 비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송전 손실은 I 자승 R이었죠. I 자승 R인데 여기다가 I1을 넣고 3I. 여기는 또 3의 I2의 자승. 그리고 여기는 3의 I1 플러스 I2의 자승이 R.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계수라는 걸 이용한 게 바로 송전 손실 계산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또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2번, 3번. 이 문제가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6장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부분이나 예 부분은 조금 번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장 부분은, 2번, 3번이 주로 나오고, 마찬가지 1번이나 4번은 약간 번외로 나오는 정도로. 이따가 또 설명을 다시 또 드릴 겁니다. 전면부를 보시면요. 화면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자료로서 보시면요.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개요, 정의, 원리, 구조, 특성,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향후, 전망, 뭐 이런 것들, 영향, 뭐 이런 것들, 대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키워드들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렇게 좀 풀어서 쓰겠다. 그럼 거기에 그 형태에 맞춰서 맞다 끼는 겁니다. 분류를 한다.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뭐 기계적으로 분류할 거냐? 정기적으로 분류할 거냐?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다. 그러면 정기적 오염이 있을 수가 있죠. 기계적인 오염이 있을 수도 있죠. 대기적인 오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열화 같은 건 뭐라고요? 전수화, 전기, 트리, 수트리, 화학 트리, 그 다음에 화생전열기, 화학적, 뭐 열적, 기계적, 뭐 전기적, 전기열화생,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충 그 키워드를 쓰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맞춰서 써 나가는 겁니다. GIS 변전소의 특징, 장점, 단점. 그럼 GIS에 대한 특징은 뭐냐? 일단 가스에 대한 특징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SSF6 가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적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술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박사도 똑같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써가는 흐름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써 나가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배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5점짜리에 10점만 맞아도 되거든요. 나머지 25점짜리 15점, 15점, 15점 맞았다 그러면 벌써 45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10점짜리를 맞아야지 55점이 돼야지 다른 데서 60점 넘는 걸로 해가지고 메꿔줄 거 아닙니까? 아예 선택을 못했을 때도 선택을 해서 답안지를 쓰는 요령은 여러분들이 요령이라는 얘기죠. 답안지를 쓰는 요령. 그건 뭐냐? 많은 답안지를 쓰면서 어떤 순서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쓰는 훈련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 나와야 되고 수식이 나와야 되고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죠. 수차는 뭐냐? 수차는 뭘까요? 수차를 딱 설명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단골로 물어보는 게 이제 모선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모선은 뭐죠? 이제는 한 20번 해드렸으니까 진짜 20번은 물어봤을 겁니다. 수차는 뭘까요?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가진 위치, 압력, 속도, 에너지를 그 다음에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왜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연석의 원리, 토리체리 정리, 베르누의 정리 여기서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뭐냐? 위치 H 플러스 W분의 P 플러스 2G분의 V 자승은 H라는 게 바로 뭐죠? 베르누의 정리죠. 그걸 이제 이용한 게 이제 토리체리의 정리에서는 이제 면적을 가지고 이제 계산한 부분이고요. 예. 반대했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연석의 원리는 Q는 AV다. 이런 것들, 키워드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능도, 제가 이거 할 때는 보면 적체직 신경주라고 외웠습니다. 그냥 무조건. 적체직 신경주. 제어 정보 아까 앞에 보셨던 게 뭐냐? 제어하고 정보를 보내주고, 가버너 프리 운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조작용. 보셨던 부하의 자기 제어성. 가버너 프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동 주파수. ELD. 경제부하 배분.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요? 요 두 개를 합하면 AGC가 되고 여기가 이제 EMS 계열로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도 돼요. 적체직 신뢰도 돼요.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제어 방식,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적체직 신경주 그냥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냥. 적체직 신경주 했다가 나중에 뭐 이런 전력계통의 경제 운용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이런 그림을 갖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따가 나오니까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그거란 얘기예요. 앞에서 배우셨던 부조자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각각별로 어떤 제어들이 이루어지는지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안전도 제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용들이 쇠사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10장에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라는 부분이 여기 또 나옵니다. 직접 제어가 뭘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그걸 제어한다는 얘기죠. 최적적으로 제어한다는 거는 조금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적응 제어라는 게 뭐, 적응이라는 게 아답티브입니다. 이게 뭐냐? 퍼지나 이런 것처럼 뭔가 또 이론이 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발전단 및 송전단 열혈. 사실 요 다음 수업은 요걸 가지고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 요게 좀 기본서 내용을 좀 요약이 좀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번 듣고 나면 요걸 가지고 좀 정리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기본서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요거 가지고 할 때도 기본서를 가지고 와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6개월 들으신 분이 또 기본서를 들으면은 이제 또 심심하거든요. 맨날 보던 책 보니까 음식도 맨날 한식만 먹으면 이제 뭐 하니까 양식도 먹으러 가고 일식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돈가스도 먹으러 가고 회덮밥도 먹으러 가고 그 다음 짜장면도 먹으러 가듯이 책도 조금 바꿔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보는 그 감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답안지를 쓰는 요령도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발전단, 송전단 열혈, 손해전력, 손해율, 연료비 특성, 연료소비율, 중분연료비. 여기 교과서에 똑같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그림 똑같이 나옵니다. 발전단, 송전단 열혈 뭐냐? 이게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서 한 번씩 다 읽어보는데 답안지에 있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이 화력발전소의 열혈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이런 것만 쓰면 되는구나.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손해전력과 손해율. 손해전력이 늘어나는 거고 손해율은 그만큼 이제 출력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 자체는 손해전력이 늘어나도 발전량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손해율 자체의 비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발전량이 조금일 때는 발전기가 출력을 별로 안 할 때는 손해 전력에 사용하는 양이 많으니까 손해율이 높아지지만 발전량이 커지면은 어차피 발전기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모터들은 처음에 돌아가나 나중에 돌아가나 어차피 펌프질은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발전기 출력이 안 나갔을 때는 전체적인 발전량에 비해서 사용되는 손해 전력의 사용률은 좀 더 커지지만 이게 뭐 10메가 발전하다가 갑자기 100메가 발전하면 얘가 1메가와트만큼밖에 안 썼는데 그 손해율에 대한 비율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그래서 얘가 이제 출력이 한번 올라갈 때마다 악셀레터도 기어 바꿀 때마다 한 번씩 덜컹덜컹 하면서 토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아까처럼 뭐 사실 650도씨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250도씨에서 350도씨로 가다가 그 350도가 또 한 몇 시간 가다가 그 다음 650도로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 올라갈 때마다 이런 그 효율적인 특성이 틀려진데 그걸 근사화했다. 그 근사한 게 2차 방정식으로 돼 있다. 이 얘기고요. 연료 소비율은 출력이 많을수록 이제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왜? 어차피 처음에 악셀레이터를 안 밟더라도 기본적인 연료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속도가 안 나가더라도. 왜? 우리가 뭐 한 1000rpm면 들어가죠? 그러면 한 속도 100km 정도 나갈 때 보면 한 2000rpm 정도 나옵니다. 왜? 10km로 가도 2000rpm이 나옵니다. 왜? 저속에서는 2000rpm으로 가야 되니까, 기어가 작으니까. 근데 한 5단으로 해가지고 70, 80km 가도 2000rpm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이 올라갈수록 그 연료 소비율은 이제 점차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증분 연료 비율은 아까처럼 증가되는 그 비율을 2차식으로 해서 근사해서 보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책에 다 나와 있지만은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발전 비용에는 연료비 외에 인건비, 보수 점검비가 포함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발전소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재경비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이. 보통 하면은. 회사에서 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봉급을 줘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되죠. 기타, 컴퓨터를 쓴다든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가, 출장비도 들어가고, 영업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경비들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남으면 그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환산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은, 100원이라는 값을 받는다. 그럼 원가는 얼마냐? 30%, 40%가 된다. 음식점 값은 그렇습니다. 사실 원가가 한 30%, 40% 되겠죠? 근데 재경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식구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10명이 있으나 100명이 있으나 제가 받는 비용은 틀려집니다. 물론 이제 100명 있으면은 더 틀려지겠죠. 그래서 많이 오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떠들 때도 있었습니다. 앞에 촬영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흥이 안 나죠. 그러니까 더 안 되고 이제 질문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질문도 해주시고 뭐 해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빠지시거나 자료를 못 받으시거나 그러면 USB 가져오시면 다 카피를 해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ELD, 페널티 팩터. 여기 보시면은 경제급전 문제를 정식하고 해법에 대해서 해라. 뭐 상한이 주어진다. 처리 방법을 어떻게 되냐. 송전선실을 고려했을 때. 이건 송전선실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수급 평형 조건 만족하고 총 연료비가 최소가 돼야 된다. PG1, 라그랑제 미정계수. 여기 부분은 손실이 들어갔죠? 대충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여기 손실이 들어갔는데 이 PG분의 로스 부분을 할 때 1-PL분의 PG가 나온 분의 1이 페널티 계수가 되는구나. 요거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1-이거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페널티 계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페널티 계수다. 얘는 증분 송전 손실이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상한치를 벗어나는 게 처리 방법 설명드렸죠. 낙차 변동을 무시할 경우, 요게 수하력 병력 계통의 경제 운영 문제. 그럼 낙차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송전 손실을 고려해서 협조 방정식에 또 이 수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추가가 또 됩니다. 계산해야 될 게. 화력 발전이 아니라 부하를 들어갔는데 수력 발전에서 얘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옆에 들어오는 부분에 요거에 대한 또 손실을 또 추가적으로 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협조 방정식에 이제 요 PS 부분하고 PH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얘도 응용을 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 유형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빈도수가 10년에 한 번 나오니까 원선저처럼 전력 원선저처럼 조금 일단 놓고 가시자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이제 기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조건 읽어보십시오. 각 챕터의 첫 부분에.
6-1, 뭐 7-1. 왜? 그 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제운전 문제의 개요. 전력계통의 경제운영의 목적은 뭐냐, 그죠? 수화력발전소의 조합 및 부하를 적절히 배분해서 화력발전소의 연료 소비를 최소화한다. 돈을 절약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결국 요즘 나오고 있는 에너지 소비 경감. ESS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ESS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배스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UPS 쪽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있는 부분. 플라이에 의한 저장 부분. 또 있는 게 슈퍼컨덕터. 초전도체에 의한 부분. 초전도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초전도를 이용한 부분들이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케이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케이블 같은 것도 실제로 적용해져 있고요. 초전도 차단기들도 적용을 해서 지금 시운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 피더. 초전도 차단기는 저쪽 어디더라? 이천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초전도 케이블 같은 경우도 한계 시범 발전소 변전소 안에 이렇게 케이블을 한 250m인가 뭐 300m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초전도체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변압기들도 다 시험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초전도가 따로 나오면 이제 냉각이죠, 냉각. 냉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송변전소의 송전 용량 증대 조건, 송전솔로에 대한 부분, 가공 송전솔로에 대한 부분, 지중 송전솔로에 대한 용량 증대 조건에서도 이런 그 온도 부분이 나옵니다. 가공 송전솔로에 대한 그 용량 증대 조건이 뭐가 있죠? 예? 복전, 안신, 복승신 이렇게 나오죠? 복도체를 사용한다. 승합을 시킨다. 신도체를 사용한다. 신도체가 바로 온도라는 얘기죠. 그럼 지중 송전솔로의 용량 증대 조건 뭐가 있었죠? 예, 신도체 방식을 사용하는데 뭐가 있었죠? 키워드가? 광극초가 나오죠? 관이 뭐였죠? 관로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이렇게 나와주셔야죠. 키워드를. 예, 그 전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키워드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제가 키워드는 설명드렸는데 그건 제가 만든 키워드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나머지 있는 28일 동안에는 문제 키워드. 예, 그게 답이니까 키워드가. 문제답을 계속 해가면서 여러분들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가 나와서 답을 기본 포맷에 왜? 골조는 세워줘야지 점수를 받으니까 그 기본 포맷을 하는 훈련들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그런 부분을 또 해드립니다. 오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운영 계획, 그 다음에 뭐 단기 운영 계획이 있다. 이게 아까 장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부조작용에서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나왔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예비력 부분이 또 나오겠죠, 또 뒤에 가면은. 10장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뢰도라든가 예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가서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가서. 근데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 경제운영 문제란 운전 경비를 운용기간에 걸쳐서 최소로 하기 위해서 각 발전기의 출력 배분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 이게 이번 장에서 계산하는 문제다는 얘기죠. 수급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경제 운영 문제를 기본적으로 본다면 첫 단계는 유효 전력 주파수 제어 문제를 시작한다. 이게 5장에서 배웠던 거죠. 이게 FP. 여기는 그걸 이용한 경제 운영. 다음 장에 뭐? VQ. 다음 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적체직 신경주. 그 다음에 여기 부하의 자기제어성. 그 다음에 조속기 풀이. 자,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 배분. 신뢰도 제어. 이런 형식으로 나간다. 요거는 AGC. AFC, ELG, AGC. 얘를 다 합쳐서 뭐라고요? AFC부터 AFC, AGC, 그 신뢰도 제어. 이 부분을 다 합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0장에서 EMS가 나올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장에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이. 자,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조속기 프리운전이 뭐다?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주파수 제어가 뭐다? 나와 있죠?
이게 가버너풀이죠. ELD가 뭐냐? 경제부하 배분이 뭐다? 요게 개통의 안정성이 뭐다? 신뢰도지가 뭐다? 요거 각각 내용들 설명돼 있죠? 그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 이제 보셨던 연료비 특성이 또 나오네요. C분의 1, 860분의 1의 N, 효율. 이게 H가 뭐냐, S가 뭐냐. 여기 아까 손해전력, 송전단 전력, 여기 발전단 출력. 이렇게 나와있죠. 발전기에 이게 전달 함수죠, 이게. 연료가 들어왔을 때 발전기 출력이 나갈 때는 이런 전달 함수가 있다. 이 C가 뭐냐, 연료 단가. 킬로와트, 아워 퍼 킬로칼로리로 대줘야 되니까, 킬로와트로 하기 위한 칼로리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 860킬로칼로리가 그 환산비입니다. 860킬로칼로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환산비고, 이탄은 뭐, 이제 효율이죠. 열효율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뭐 38%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 환산 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열효율은 뭐냐? 38%예요. 아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발전단 효율, 송전단 효율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F하고 PG의 관계로 구해지는 게 발전단 효율. 왜? 연료비가 들어가서 발전단 출력이 나오는데 필요한 게 발전단 효율이고요. 송전단 효율은 발전단에서 송전 손실만큼이 빠지는 거죠. 그게 송전단 효율이죠. 그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흐름을 보시면은. 수식을 보시면 되고요. 아까 발전단 효율하고 송전단 효율이 있다. 그러면 발전단 효율에서 송전단 효율만큼이 빠지겠죠. 또 떨어지겠죠. 손해 전력 같은 경우는 뭐에 쓰여지느냐. 여기 보시면 화력발전소. 얘는 순환수 펌프, 미분탄. 미분탄은 연료가 들어오면 연료를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연료가 갈아져 있는 상태. 예를 들어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옛날에 그 밀가루 공장 같은 데도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그 왜냐면 밀가루가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터지냐? 미분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압력이 가게 되면 걔가 불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밀가루도. 이 빵에 불이 붙는다니까 저기 한데 밀의 가루라는 얘기죠. 어차피. 걔가 어느 면적으로 되게끔 이제 잘게 쪼개지는 부분. 그래서 채를 써주는 거죠. 퍼벌라이저 해가지고 그걸 갈아주는 부분 저번에 동영상을 한번 보셨죠. 탈유황장치 이제 대기오염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석회석을 이용해가지고 탈황 성분을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PFBC 같은 경우는 석회석을 미분 아예 밑에 넣어가지고 이제 가압식, 유동층 연소식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와죠. 상압식, 가압층 해가지고 뭐 CFBC, PFBC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압력을 그냥 대기 압력을 할 거냐, 뭔가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넣을 거냐. 왜냐하면 압력에 따라서 폭발할 수 있는 그 충격이 더 틀려지니까요. 휘발유하고 디젤차하고 틀려진다. 휘발유는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요. 압력을 많이 안 갑니다. 디젤차는 연료에 대한 폭발력이 적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거기서 터트려주는 겁니다. 온도에 따른 그런 부분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손해전력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다. 손해율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연료비 특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 이걸 모르면은 못 푸니까. AX 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 2차식이 나오는 부분. 터빈, 보일러 전부를 포함하면 화력발전에서 입출력 특성. 근데 요 뒤에 보시면은 화력발전기의 입출력 특성이 이와 같이 틀려진다. 하지만 우리는 근사해서 쓴다. 이걸 킬로와트 아워당의 소요 연료로 표시를 한다.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쓰느냐.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만큼 쓰느냐. 1시간 단위로. 그래서 이거를 하루 동안 얼마나 쓰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얼마 되니까 그게 360이 얼마 되니까 우리가 데일리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꾸 뭐 발전기를 한 대를 죽이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연료비 특성이 나쁜 거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연료 소비율은 이와 같이 열량, 킬로칼로리가 열량이라는 얘기죠. H. 그거를 이제 킬로와트당.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출력이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 소비율 곡선은 왜? 용량이 올라갈수록 이 연료 소비율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자동차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좀 정의를 해놓고 가시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건 써주셔야죠. 손해전력, 손해율 그림 생각나시나요? 손해전력은 줄어들겠죠.
손해율은 아니죠. 손해 전력은 증가하는데, 예? 손해 전력은 자꾸 조금씩 증가는 합니다. 왜? 펌프를 1번만 돌렸다가 2번도 돌리고 3번도 돌리고 하니까. 근데 손해율은 떨어지겠죠. 왜? 발전기가 한번 기동되면은 10MHz였다가 막 100MHz로 껑충 뛰니까. 화력발전기 연료 소비율은 발전량이 늘어갈수록 소비율은 줄어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분은 이제 발전기에 보시면은 이제 발전기의 특성은 이렇게 되는데 부하의 특성은 이렇게 되죠? 그 아까 보시면은 앞에서 뵀던 거하고 틀리게 여기서 이제 발전기의 특성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좀 매칭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개념을 잘 잡아놓고 계시라는 얘기죠. 증분 연료비 중요합니다. 아까 증분 송전 손실도 나왔죠? 이 증분 연료비를 같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라는 얘기죠. 지금. 뭐냐, 1kW의 출력을 증가했을 때 정의는 뭐냐? 증분 연료비는 1kW의 출력을 더 증가했을 때 소요되는 단위 시간당의 연료비의 증가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발전기의 출력이 더 늘어났을 때 최소화하는 부분은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했을 때 최소화되는 거니까 그걸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력거래소에서 그걸 보고 이제 각각 발전기의 특성을, 근데 연료비하고는 상관없죠. 그때는 전력거래소에서 할 때는 연료비 특성이 상관없이 그 부하에 대한 예비율에 따라서 무조건 피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막 해주는데, 그때는 뭐에 관련된다?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발전기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부하 분담 그 반응 속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는 미소 성분일 때는 뭐라고요? 돈 안 따집니다. 빨리빨리 출력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미리미리 요 발전기는 지금은 10kW 올려. 하지만 이따가부터는 점차 내려서 너는 5kW만 발전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발전단 증분 연료비는 이렇게 출력에 따라서 증가가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연료비 F는 사용 연료의 양에 연료 단가를 곱한 것.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요원의 인건비, 손해용 전력비, 이런 그 발전 비용, 이게 재경비라고 얘기하죠. 아까 거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을 실시하려면 이들의 비용도 취급이 돼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함수를 직접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최소화를 목적으로 해서 경제 운영을 실시하면 이것도 대략 몇 퍼센트 해가지고 추가된 걸로 그냥 그 가름해서 계산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재경비라는 부분이 이 발전기가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들이 투입되는 것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걸 전체 발전량의 몇 프로 정도로 그냥 정의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손실의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예제를 보시면은 증분 연료비 곡선을 나타낸 면적과 같다는 걸 증명해라. 여기는 연료비 특성이 이렇게 나오죠. AX 자선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제 X 값이 이제 틀려집니다. 다 X1, X2, X3 이런 식으로 다 틀려질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요 수식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면적. 여기서부터 요 면적. 요 면적을 구하는 수식이 뭐냐 이거죠. 그게 이거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게 요 기울기죠. 요거. 요 기울기. 여기하고 여기를 더한 거에 2분의 1을 했다. 사실 이런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PG2에서 PG1을 뺐으니까 요만큼이 되죠? X축이 되고 얘는 Y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삼각형이니까 여기 보시면 삼각형 할 때 얘 곱하기 얘 곱한 다음에 그걸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그럼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2. 요것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0MW의 발전기 연료 소비율 메가 BTU당 5,000원. 전격 출력이 25. 요거 곱하기 25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요거 곱하기 40 하면은 요때 이만큼을 쓰겠다는 얘기죠.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만큼을 쓴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보시면 25%대일 때 14, 100%일 때 11.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지금 점차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겠죠. 연료비가.
토크를, 그러니까 출력을 최대한 낼수록 오히려 연료에 대한 소비율에 대한 단가 부분은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료 소비율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12.5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 20입니다. 14.26이 여기 매칭되죠? 12.94 여기 매칭되죠? 11.72 이게 매칭이 되죠? 처음에 출력이 뭐라고요? 50메가와트에 25%가 12.5고요. 50메가와트에 40%가 20이고요. 50메가와트에 100%가 50입니다.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때 운전했을 때 이게 아까 그 수식에다 넣은 겁니다. 요 부분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걸 미분한 거죠, 한번. AX 플러스 C, 그 부분이 된 거죠. 그게 단가가 요만큼이 발전이 된다, 연료비가.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 단가들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아까 5,000이라는 단가를 곱하게 되면은 연료비 계산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25% 레벨일 때, 40% 레벨일 때, 100% 레벨일 때가 바로 요 발전량인데 그때 연료비는 요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발전량을 12.5메가와트 할 때 지금 891입니다. 그럼 얘를 4배를 하게 되면 8432, 9436 벌써 36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경제적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요게 지금 12.5니까 요거를 4배만큼 울렸을 때 이 발전기의 양하고 이 발전량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50메가와트를 100% 출력을 내보냈을 때는 한 2,900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이 뒤에 건 빼고요. 그럼 얘가 12.5니까 얘를 4배를 하게 되면은 890이니까 90으로 보시면 9436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500이니까 한 500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와 같은 레벨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등중분 연료비는. 요때. 그럼 얘 때도 이만큼 쓰고, 얘 때도 이만큼 쓰고, 얘 때도 이만큼 쓰는데 실질적으로 출력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경제적이지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 개념은 뭐냐? 등중분 연료비인데 25% 출력을 내더라도 요만큼은 연료비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지금 53.5라는 부분, 각 발전기들이 있었을 때 53.5만큼 올려줘야 되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차라리 100%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54.9를 했을 때 효과적이니까 그것들을 각각 발전기에 이런 효과적인 람다 값이 그거를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계산하시는 등중빈 연료비 법칙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화력발전의 경제 부하 배분. 화력 발전기만으로 구성되는 화력계통의 경제 운영은 여기 수력계통까지 포함한 계통의 경제 운영에 비교하면 훨씬 용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계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력계통까지 넣어서 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온다. 화력계통의 경제 운영은 각 시간마다 독립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운영의 원리를 이용하는 데 유리하다. 각 시간 뭐라고요? 6시부터 12시부터 6시, 그 다음에 6시부터 뭐라고요? 밤 12시까지, 그 다음에 6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시간별로 해가지고 아까 쪼개서 계산할 때도 편리하다 이겁니다. 왜 화력발전소에 대한 것들은 근사해가지고 AX 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 부분에 대한 걸로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송전 손실을 무시할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송전 손실을 무시할 경우 등중빈 발전비 운용의 법칙, 아까 수목 평 총연회, 그래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이 바로 증분 연료비를 갖게끔 하는 최소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럼 수급 조건이 뭐냐? 이게 수급 조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뭐냐? 발전기하고 부하의 합이 일정하다. 이게 수급 조건이라는 얘기죠. 아까 뭐 PR이 200메가 왔다, 500메가 왔다 나왔죠? 그게 수급 조건이라는 얘기죠. 얼마만큼 주고받느냐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목적 함수가 뭐라고요? 연료비. 총 연료비가 각각의 발전기의 연료비 합이 목적 함수라는 얘기예요. 왜? 연료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근데 목적 함수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야죠. 얘가 과연 잘 된 놈인지. 제가 아까 100점 맞았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보고 100점을 맞기 위한 게 여러분들의 노력인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의 발전기에 얼마만큼의 돈을 들였는지 그걸 계산하는 게 바로 평가함수라는 얘기죠. 평가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각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면은 뒤에 평가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이거 뭐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답안지에 있습니다. 답안지에 있는 걸 지금 세 번째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은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 뭐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한 10번 됩니다. 끝날 때까지. 수목평 총회만 자꾸 누구를 총회하냐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총연렵이 최소조건, 수목평 총, 연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평가 함수는 수급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수목평 거꾸로 외우시라고요. 거기 람다라는 미정계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각각이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람다를 계산하면은 경제적인 발전기 출력 배분이 정해진다. 이렇게 요 수식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흐름은 설명드렸으니까. 송전 손실을 이제 무시했을 경우 이런데 고려했을 경우는 요 람다제 이렇게 붙죠. 그게 이제 페널티 계수가 붙는다는 얘기죠. 뭔가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손실 부분이 1 마이너스 여기서는 그냥 라운드 PL 마이너스 라운드 P G 1이 되겠죠. 그게 뭐냐? 증분 송전 손실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손실이 생겼으니까 그것만큼을 더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람다에서. 근데 그거분의 1로 해가지고 이제 화력계통의 협조 제어 방정식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요 람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뺐다는 얘기죠. 요 람다를. 람다를 계산하는 게 결국 요거하고 요게 0이 되니까 이 람다하고 요거는 같죠. 근데 여기서는 이 뒤에 송전 손실 무시일 때는 요게 뒤에가 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람다가 들어갈 때 여기에서 뭔가를 또 빼는 부분이 뭔가 또 나오겠죠. 그걸 빼다 보니까 그거분의 1이 나오는데 그게 뭐다? 바로 이제 페널티 계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니까 또 보시면 됩니다. 요 흐름 자세히 봐주십시오. 평가함수에서 이거 못 풀어내면은 문제 못 풀어냅니다. 왜냐면 여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고요. 다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증분 손실 방정식 정도를 이론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송전 손실을 무시했을 때, 고려했을 때 부분을 이론적으로 쓰긴 씁니다. 계산 문제에서 쓰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못 쓰면은 계산 문제 못 쓴다는 얘기죠. 수요급 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평가함수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평가함수는 수목평총. 이렇게 돼 있죠? 라운드를 해가지고 요거를 미분을 해주고, 그게 각각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얘에서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얘 뺀 게 0이란 얘기죠. 얘 뺀 그 부분 이거 다 없어지고 얘 다 없어지니까 얘하고 얘 부분만 남는다. 그게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구하니까 그 미정계수가 앞으로 빠진 거고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게 다 같죠. 여기는 그 아까 그림에서 이거의 그림이 다 같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거를 얘기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증분 연료비가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같을 경우를 가장 경제적인 출력 배분이 실현된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 부분을 이 원리를 등증분 연료비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 람다를 개통 증분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값을 구하는 이 람다, 요 개통 증분비 이게 뭐라고요? 연료비 증분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증분 연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더 돈을 들여야 되냐? 아까 앞에서 뭐를 봤죠? 25, 50, 100메가 왔을 때 이 증분 연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53, 54, 54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100이었을 때에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25%일 때. 그래서 그 값이 최대화한다는 거는 왜? 최대한의 출력을 내가지고 했을 때, 아니면은 최소한의 출력을 냈을 때, 했을 때, 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이 람다 값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람다는 부하 PR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부하가 증가하면 개통증분비도 증가한다. 아까 보시면 이 개통증분비 증가했었죠? 100%일 때 조금 54.49인가 이렇게 조금 증가를 했었습니다. 증증빈 연료비 원칙에 따른 각 발전기의 출력 배분을 보인 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증분 연료비가 뭐라고요? 람다. 이 람다를 뭐라고요? 개통증분기라고도 얘기를 한다. 요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선이 거져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빠졌는데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 3번 발전기, 4번 발전기, 이 아까 2차식이 다 틀려진다고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 뭐다? 바로 경제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네. 돈을 계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연료비의 특성입니다. 연료비가 2차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거를 한번 미분을 했죠. 미분을 했더니 EA, PG 플러스 BI는 람다가 나왔죠. 아까 거는 그냥 이론적인 배경이었고, 이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건 여러 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대가 있다는 가정에서 수목평 연료비 최소 조건을 하는 기본적인 수식이었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식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정식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1번 발전기 출력은 이렇게 계산한다. 2번 발전기 출력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얘가 EA, PG 플러스 BI는 람다니까 아까 제가 2a분의 람다 마이너스 b라고 설명드렸죠. 열심히. 요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PG니까 이 PG를 놓고 요거를 BI를 빼니까 람다 마이너스 BI가 나오죠. 거기다 2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거 여기서 이렇게 안 되시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래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넘어가는 과정들이 설명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안 되는 것만 물어보시라는 얘기죠. 왜? 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반의 답안지에도 다 드려지고요. 오늘 이제 7장에 좀 많이는 못 들어갑니다. 7장은. 많이는 못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건 설명 드릴 겁니다. 7장 다음 주에 또 반복 또 해드립니다. 7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해가지고 3주 정도를 이제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8장, 9장은요, 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배전공학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왜? 2장은 없는 내용입니다. 8장, 9장은 좀 빨리 넘어갈 거고, 10장은 없는 내용이니까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이제 4장, 5장, 6장, 7장. 요 4개 묶음이 좀 그 전력기통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발전기 부분은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2분의 람다를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를 또 빼줘야 되겠죠. 요거만큼은. 2분의 람다를 뺐으니까 2분의 요거를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빼준 겁니다. 이렇게. 또. 따로따로. 요렇게 하나 보고요. 요렇게 하나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a분의 람다니까 2a분의 람다 요 앞에 걸 쓴 거고요. 요 마이너스 빼가지고 2a분의 b를 쓴 겁니다. 2a분의 b를. 앞뒤를 이렇게 따로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런 게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이걸 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이 람다를 놔야 되니까 람다를 놔두고 이걸 빼니까 이게 이쪽으로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람다가 이쪽에 2를 더해준 거죠. 여기 부분이 람다를 이쪽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부분이 2를 곱해줬으니까 a분의 1이 요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요 부분이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식이 이제 복잡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람다는 이렇게 구한다. 그럼 람다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발전기의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줘야겠죠. 왜 PR이라는 건 200MW가 나왔다 그러면 각 발전기 출력이 PG1하고 PG2가 합한 게 200MW가 나왔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료비가 또 얼마가 들어갔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자, 200MW가 나옵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갔지만.